스카이어 스루프 타임즈 2023년 12월 6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루프 타임즈의 주제 중에서 오늘 한 가지를 더 좀 추가를 해 봤습니다. 오류 제거를 통해 지혜가 생긴다. 이것은 제가 존경하는 그 과학 철학자 칼포퍼 옹의 말이기도 한데요. 이것을 통해 가지고 실수를 재발 방지를 한다. 그게 또한 지혜다. 이런 측면에서 지혜라는 것이 어디 독특하게 튀어나온다기보다도 오류를 느끼고 발견하고 그것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그 지혜가 축적이 된다. 이런 것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게 됩니다. 그런 취지의 내용들을 조금 편집을 해 봤다고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편집 내용으로 리더십과 팔로워십에 대해서 좀 언급을 좀 해볼까 합니다. 좀 아재 개그식으로 얘기하면 손은 누가 키울 거야? 손은 이렇게 좀 또 부가적으로 붙여봤는데요. 리더라는 것이 타고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군대에서도 소대장도 리더는 리더입니다. 단위 조직의 크기를 불문하고 인간이 만들어낸 조직은 항상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구조개혁 운운 해가지고 수평 구조를 만든다 어쩌고저쩌고 하더라도 납작해졌지만 피라미드 형태를 변할 수가 없는 거죠. 구조개혁이라고 할 때 이 지배구조를 개혁한다는 것은 인간 문명 발달사를 부인하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ESG에서 거버넌스, 이 G는 뭐 거의 언급은 안 되고 ESG 하면 다 이 엔벨롭먼트, 환경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나중에 확대돼서 소셜 이런 것까지 어떻게 글로벌 금융 자본들이 요구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이만 가지고도 버벅대고 버겁는 상태죠. 그런데 지배구조 뭐 개혁, 구조 개혁 이런 말들이 또 왕왕 나오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기존의 이 자유자본주의가 구축해 놓은 서구의 논리를 뭔가 뒤집으려는 것인지 어떤 건지 뭐 수평사회를 얘기하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은 저는 그 과학 철학자 그 칼포퍼 옹의 그 서적을 탐독을 하면서 느낀 것은 이 공산주의를 비유할 때 전 국민을 다 그 평등하게 만들었다. 하지만은 결국 지배구조다 이게 공산당이 그 최고로서 자유민주주의보다도 그 프리덤 자유라는 것이 없어진 평등 그것이 뭔 유토피아냐 이거죠 디스토피아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마피아 리더십이라는 게 있는데 얘기를 그 한번 들어보면은 그 두목은 좌측에 행동대장이 있습니다. 그 마피아 두목은 직접 손에 피를 안 묻히죠. 그러니까 손에 직접 피를 묻히는 행동대장이 있고 우측에는 참모 브레인이 필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 영화를 보면은 또한 그것을 알 수 있죠. 수많은 리더십 책이 난무하고 있고 저도 그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정작 팔로우십에 대한 관한 책은 없다. 이거가 이제 생각이 들어가요. 우리가 조직 사회를 필요로 하면서는 팔로우십이 더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다른 우리말로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충성심에 의한 행동이겠죠. 그런 것들인데 그것을 이렇게 고양시키는 그런 책들은 없습니다. 개나 소나 다 리더십을 리더가 되겠다고 하는 세상이고 그러면은 그 부하 직원이나 그 밑에 그 있는 그 조직원들의 그 수준을 언제 끌어올릴 거냐 이게요. 그러니까 제가 손은 누가 키울 거야 손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의식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 잘못 통용이 됐고요. 리더십이 잘못 오용이 되면서 종업원이 주인의식을 가지면은 이게 조직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는 꼴이 됩니다. 직분에 충실해야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조직을 이끌 리더십과 전략적 사고라고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이 있는데 물음표를 한번 해봤어요. 이번에 이 개각 관계로 이런 말이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리더십은 타고난 소질이라기보다 역할론으로 정의를 내려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 같은 경우 최상 꼭대기의 리더는 은퇴 후 자영업자로서 나홀로 리더는 되기는 되었으나 어, 조직이 없으면 리더는 명명되는 단어가 아니죠. 그러니까 어, 뭐 사장님, 뭐 옛날 현미 노래도 있어요. 길을 가다가 길을 사장님 하고 불렀더니 너 누구나 다 돌아보더라. 우리나라가 자영업자가 하도 많은 나라가 돼가지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리더가 아니죠. 네. 참모나 행동대장 역할을 맡았을 때는 그 역할에 충실하면 된다. 리더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그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는 비판보다는 그 휘하 조직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냐는 그 역할론에 주목을 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일각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윤도 언제 정치 전문가였냐? 일각의 그런 비판을 개진하려면 윤부터 비판해보지 그래. 라고 반대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이런 글을 정리한 이유가 어저께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외교통 오용주 중기장관 깜짝 발탁 이유 해가지고 박태인 기자가 중앙에서 보도를 했는데 이거에 그 비유되는 또 하나의 뉴스가 코리아 타임즈에 있습니다. 여성 리더십은 다양성 문제뿐만 아니라 생존의 필요성 해가지고 여성가족부에서 이 북유럽 무슨 여성단체 이 책임자를 불러가지고 그 회장이라는 여성분인데 여성들 리더십에 대한 그 잔치를 좀 벌인 것 같습니다. 리더십 문제가 이렇게 좀 불거졌는데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그 여성 발탁은 여성 강요를 또 좀 임명한다. 일본도 그 외교 수장을 이 여성으로 바꿨죠. 하해 시장의 얼굴도 좋고 괜찮게 잘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여성으로 바꿨어요. 이런 게 이제 그 남녀 평등 뭐 어쩌고 그다음에 외국 기자들이 와서 한국 대통령한테도 뭐 얘기할 때 왜 한국은 여성 강요가 그렇게 없습니까라고 생뚱맞은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무관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뭐 오영주라는 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내용들을 하고 있는데 차관 화려한 부활을 했다. 문정부 때 찬밥 신세를 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화려한 부활을 했는데 윤 대통령이 그 베트남 갔을 때 그냥 뭐 또 잘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후보자는 인구 감소와 부채 과다로 내수 시장엔 한계가 있다며 중소기업도 이젠 해외에 집중해야 한다는 시점. 요거는 대통령이 한 말인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윤도 언제 대통령 해본 적이 정치 초년역인데 그런 거는 안 된다. 그 자리가 그 사람을 만드는 거지.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중요한 것은 부처를 이끌 리더십과 전략적 사고. 요거는 이제 맞는 얘기다 이런 얘기예요. 이분이 그 오영주 씨 같아요. 이분은 뭐 베트남 분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재용 회장과 그 윤 대통령이 담소하는데 이번에 윤 대통령 우측에 있는 사람이 이번에 이 부총리, 경제부총리, 이게 뭐, 이거 최상북인가? 그런데 천재라며요. 잠깐 천재가 이제 그 경제팀을 맡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질문도 해보게 돼요. 경제의 이 팀은 오류 수정인가요? 제거인가요? 오류
그 왜 바꾸냐 이거죠. 왜 바꾸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잘해보자. 음, 뭔가 느낀 게 있다면 오류 수정으로 좀 해보고자, 느껴보고자 그렇게 합니다. 내 맘대로 서울시 확정하기. 국제도시는 모두 해안가에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김포시 편입한다는 거에 대해서 해변가까지 다 갔네. 이런 우리가 지금 휴전선 때문에 우리가 그 한강 하구는 구경해 본 적이 없어요. 다 철책으로 막혀 있어 가지고 이게 그 철책이 대충 김포시까지 아마 돼 있을 거예요. 여기 이 고양시 쪽으로는 이게 강변도로가 쭉 무슨 해가지고 나중에 판문점까지 가는 거로는 잘 발달이 돼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김포 쪽에서 가기 전에 김포공항 쪽에서 이제 꺾여가지고 인천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그다음에 뭐 저기 그 인천공항철도도 뭐 이쪽 어디에서 이렇게 해서 가게 돼 있죠. 저간 김포시까지 이렇게 그 해변도로를 쫙 완성을 해가지고 어, 여기 뭐 땅 내놓으라고 하니 내 나름대로 서울시 확장하기. 요 점선으로 돼 있는 것은 나중에 강화도까지 서울이 먹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제 의지가 들어가고 있고요. 고양시 중에서 서울 북쪽에 생뚱맞게 이렇게 톡이뭐 혹처럼 돼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이쪽에서 보면은 북한산성 이런 데하고 돼 있고 여기에는 뭐 사람이 별로 잘 안 살고 그런 데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 같은 경우에 딱 이렇게 끊어가지고 서울시 좀 확장해주고 뭐 그랬으면 어떨까? 그리고 사실 구리가 이제 뭐 경계선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서울하고 뭐 전철도 이쪽으로 해서 막 들어가고 그러는데 또 이 구리 강 조망권 뭐 등등 해서 또 개발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남양주시 그냥 그대로 넓으니까 참 넓네요. 옛날 그 서울시만한 거고 의정부시도 그냥 그대로 놔두고 왜냐 옛날 2조 때부터 그 의정부 6조 의정부 여기에서 국정을 논하고 임금이 그 자기 자리 지키기 위해서 이 북쪽에다가 그 양반 애들한테 땅을 다 줬죠. 그 양주 쪽을 고양시도 다 양주에 다 들어갔었었죠. 그래서 그 이 평야도 많고 또 논농사에서 거기서 먹고 살고 그러니까 차관 이 경기라는 뜻이 도성을 그 보호한다 하는 게 경기라는 게 그런 한자적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쪽을 주로 양반들한테 이제 이 분양이 아니고 할양을 해줘가지고 먹고 살게 해준 뭐 이런 거를 생각해서 자관, 여기 구리시까지는 좀 넓혀도 되지 않겠냐. 하남시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요것도 점선으로 하남시, 여기에 이제 이 검단산이라고 하남시, 여기에 이제 이 막혀 있는 어떤 뭐라 볼까요? 높은 산지세가 쭉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그 광주군하고 여기 막는 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자연 경계하고도 어울린다. 요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성남시하고는 남한산성하고 또 이렇게 그 경계선이 되고, 음, 그래서 자연 그 경관이나 이 경계에 어울리게 이쪽은 그 검단산, 여긴 남한산성. 옛날에 이 저기 광나루까지 오는데 그 광주에서 사시는 분들은 아주 그 소록기로 여기까지 가는데 이 소록길로 그 아주 협곡 같은 길들이 되어 있죠. 이 광주까지 가는데 여기가 그 자연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기하고 밑에 이렇게 작은 시들이 많은데 광역시가 부천시까지 그냥 부천하고 인천하고 경계선이 없어요. 서울하고도 경계선이 없는데 인천은 영종도 이미 그 먹었으니까 나중에 김포시 아니 강화도 내줄 생각하고 서울은 이렇게 이제 길쭉하게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로 고양시는 모르겠네. 나중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이렇게 내 맘대로 서울시하게 이런 작은 데들은 경기 남부시 아니 남경기시 이름을 붙이든지 이런 위에 있는 시들은 북경기시로 통합들을 다 해서 넓혀라. 어, 그 지방자치 그 시의원 수도 좀 줄여야 되지 않겠냐 하는 제 속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시들이 다 구로 편입이 되면은 또 좀 어떻게 될지 그런 것도 구로 서울의 구청장 정도면은 일반 시장 아니겠어요? 그 작은 도시 시장보다 더 센 그런 건데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최근에 그 도시 이 주택 개발에 그 구리시가 좀 들어가 있어요. 여기 있는 그 다리들이 그 새로 생긴 데가 많은데 저간 그 교통이라든지 경제교류 뭐 등등으로 해가지고 여기 그 다리가 그 이 강동구 쪽에 다리가 두 군데나 이렇게 구리시하고 연결이 되고 나중에 전철까지 연결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리시는 그 편입을 해도 되지 않겠냐? 그 아차산이 요 동쪽으로 해서 쭉 연결이 돼가지고 음, 어쨌든 구리시까지는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또 좀 해보게 돼요. 자, 이런 거 비례로 해서 정치권에 대한 거하고 비유해 보면은 좀 재밌지 않겠냐. 야당의 분열과 여당의 분열 동시에 제가 그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준석 구글폼 창당 50억 들어 불가능 대 온라인 정당 가능 뭐 이런 게 있는데 야권의 이상민 탈당의 비판세도 여당은 러브콜 국민의힘 이상민 소신과 결단 존중 전향적 결정 기다려 국민의힘으로 들어와라 했는데 우연히 뭐 어떤 무슨 회합에서 이뇨한 씨하고 만나가지고 서로 그 뚱뚱하기는 마찬가지네. 비슷하게 생겼네요. 비슷하게 생겼어. 이낙연 씨가 당이 몰아내면 받아야지. 이낙연 탈당 시사. 이 정세균, 김부겸과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씨는 비명계가 당연한 거고, 전형적인 그 언론 기자 출신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전형적인 그 호남을 그 지지 기반으로 하고 있는 또 정치이기도 하죠. 그래서 서울시 내 맘대로 또 다른 데까지 넓히고 그다음에 뭐 통합하고 갈라치고 뭐 이런 거 뺐고 인천시에서 일부 뺐고 그 뭐 등등 이런 거 하고 유사한 거 아니겠냐 이렇게 제가 재미있게 그 아재식 정신적인 유의를 해 봤습니다. 한국 병든정신건강 대처계획 공개 며칠 전에도 유사하게 그 예산이 뭐 몇백억 분이 안 되던데 그거 가지고 되겠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박준희 코리아 헤럴드에서 보도를 한 건데 별도로 또 그 연합뉴스에서 윤 대통령 정신건강 주요 국정 어젠다로 이런 식으로 표현했고 직속위원회 구성했는데 다른 뉴스에서는 정신건강을 사회안보 차원에서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왜냐 자살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뭐 험악한 폭행 사건도 일어나고 우리나라가 참 옛날에 그 동방예의주국은 이제 없어졌고 아주 그 기괴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폭력 사건 그다음에 형사 사건들이 난무하고 마약이 또 그 문제가 될 것 같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요거는 그래서 변했어요. 사회 안보 차원에서 대통령이 다루겠다 그러면은 어, 그런 그 사회 불안을 일으키는 요소들을 모두를 테러라고 봐서 대응을 해야 된다. 음, 하마스 테러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이 대응하는 것처럼 대응을 해야 된다. 아주라고 극단적인 그 사고방식이 돌아갑니다.
자살률 높죠. 그리고 2년마다 정신건강 검진 받는 거로 그렇게 이제 통계가 나와 있다는데, 업데이트된 대상 질병 목록에는 우울증, 조현병 및 양극성 장애가 포함됩니다. 양극성이라는 게 남녀 양극성 장애를 하는 건지, 그 성 정체성을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현재 국가에서는 20세에서 70세 사이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10년마다 해가지고 뭐 돈도 얼마 안 들어가고, 거기에 그 상담사들도 뭐 별로 인력이 없을 거고, 2021년까지 100만 명의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 걸, 그 심리 상담사도 꽤 양성을 해야 되는데, 그 영국의 성공사를 벤치마킹하는 것으로 제가 지금 그 뉴스를 전번에 한번 다뤄왔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고, 많은 상담사를 배출하기 위해서도 양성 예산도 만만치 않을 듯하다. 한국은 종교 및 사이비 종교 등으로 오히려 정신진화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 개인적인 거에 국한해서만 말씀드릴게요. 정치인들과 노조 때문에 제가 정신질환이 생길 듯 합니다. 이런 사람 상담사는 어떻게 상담해 주지? 라는 의문이 들어갑니다. 우울증, 조현병, 양극성 장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보통 왜 이런 그 상징적인 거를 젊은 여성이 고민하는 사진을 찍었는지 모르지만은, 이런 사진보다는 그 분노한 사진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요. 분노증에 대해서는 상담사들이 그 상담해 줄 능력이 될까 모르겠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사회 안보 차원에서 다룬다면은 이거 그 상담만 가지고 해결될 거냐? 이거 참 쉬운 문제 아닌 것 같습니다. 분노증에 대해서 상담할 게 아닌데, 만약에 분노를 표출 안 하면은 더 무서운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은 그거를 자기 수양에 의해서 삭히고 가는지 모르지만, 삭히면 될수록 그게 분노가 표출 못하면은 우울증으로 온다는 그런 표현도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분노를 결국은 나중에 폭력이라든가 그 살인이라든가 그런 험악한, 그리고 그 분노를 억제를 못해서 또 마약에 손을 대는, 이런 것까지 올 수 있지 않겠냐. 이 복잡한 그런 상황입니다.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정신건강도 복잡해져 가지고, 단순한 삶, 편안했던 삶, 인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크게 뭐 이렇게 복잡한 게 없고 정신 고민거리가 없던 그런 세상이 또 좋았던 세상 아니냐. 경제적으로는 보릿고개가 있었고 어떤지 모르지만, 글쎄요. 그 옛날에도 신분계급 제도로 해서 또 고민도 많고, 그 다음에 인격도 모독이 되고 인권도 말살이 되고, 뭐 또 양반 아새끼들의 그 착취나 뭐 이런 그 또 그 이 관 애들의 착취 뭐 이런 것 때문에 일반 서민들의 그 정신 건강이 깨끗했다 또 보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지금 돌아가는 추세고요. 일본은 그 자녀 양육가구 대상에서 세금 우대 검토를 하고, 생명보험과 주택담보대출에 좀 세금 우대를 하겠다 이런 뜻으로 뉴스 보도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세율을 일반 생명보험료 4%로 낮춰주고, 개호보험료, 개호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는 이제 요양이죠, 요양. 4%로 그냥 계속 가고, 새로 거기에 새로 이4% 해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연금 보험료도 그 1% 낮춰주는 거로 그렇게 이제 해서 어, 뭐 공제 한도가 12%를 넘지 않게 한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재정이 충분한가 이렇게 그 내려고 있는데, 보험료니까 그 재정으로 바꿔 들어가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이 애들을 좀 많이 낳지 않은 차원에서 이것도 좀 나온 거겠죠.
중국발 요소 사태가 중국과 헤어질 결심. 그 영화 헤어질 결심 때문에 역시 그 여성 기자의 그 제목으로 뽑을 만합니다. 임진수 기자, 여성인 것 같은데 아닌가 남성인가? 노컷뉴스에서 2년 전 요소수 대란 겪고도 다시 높아진 중국산 요소 의존도. 정부 시장 다변화 공언했지만 오히려 중국에 더 엮여버려. 요소 사태 잘 넘겨도 중국 의존도 높은 핵심 원자재 수두룩하다. 이런 얘기고 이번에 그 최상목 후보자가 6월 북대서양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었네요. 우리나라가 나토 회의에 참석을 했었죠. 동나토를 만들자는 중국에서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죠. 니들 나토가 동아시아까지 그 이렇게 확대하려는 거 아니냐라고 이때 탈중국 발언을 해서 논란을 빚었다 그러는데 그게 뭔 논란이야? 그리고 최근에 하면서 이제 그런 것을 그 얼머무리는 최상목 그 경제부총리가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 뭔가 그 자신이 중국 눈치를 본다면은 경제 이 팀장 하면은 안 될 것 같은데 천재라고 하더라도 그 당시 20년간 우리가 누려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우리가 중국의 대안이 되는 시장이 필요하고 다변화가 이루어진다는 시점이 이건 너무나 맞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를 왜 꼬리를 내리냐 이 말이에요. 나 웃기는 친구다 이런 얘기예요. 2년 전으로 돌아간 중국 의존도 그동안 뭘 했나 그런 얘기고 요소 사태 잘 넘겨도 중국 의존도 높은 원자재 수두룩하다. 요게 또 여기서도 나오네. 어떤 뉴스였는지 모르지만 자관 에, 극복을 해야죠. 탈중국을 해가지고 그래서 중국과 헤어질 결심이 딜레마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에, 아까 그 이 전기차에 대해서 그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뭐 에코프로비엔 두 군데를 녹화를 했습니다만은 여기 그 망간, 코발트, 리튬, 니켈, 뭐 히토류, 뭐 중국 수입 의존도가 높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변화해야지. 어떡하겠냐 이런 얘기예요. 헤어질 결심해야지. 디커플링 방법을 생각해보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허리띠 졸라맬 생각을 이제 해야 되고 디플레이션 시대를 디플레이션 터널을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각오를 해야 된다라고 스루프 타임즈를 하면서 연초부터 우리나라 경제가 돌아가는 폼새가 그렇게 보니까 저는 이런 스루프 타임즈를 통해서 계속해서 허리 졸라매고 부동산 가격 폭락해야 되고 젊은 세대를 위해서 그런 의견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 TSMC 한 방 먹었다. 애리조나 동맹의 긴장. 김익환 기자가 한국경제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애리조나 동맹 맺은 TSMC와 애플 엠코, TSMC와 애플과 엠코라는 데가 동맹을 맺었다. TSMC 미국 애리조나 일대의 파운드리 구축. 애플 설계를 하고 TSMC에서 파운드리 생산을 하고 엠코에서 패키징을 한다. 아리조나 동맹 구축, 삼성 테일러의 역량 줄 듯 해가지고 여러 가지 했는데 이게 뒤통수 맞았다. 아니 뒤통수가 아니고 한 방 먹었다. 치열한 경쟁 관계니까 어쩔 수는 없겠죠. 어, 뭐 삼성이 그렇게 나가니까 TSMC도 반격에 나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이딴 중국 빼기로 일본 반도체 산업의 큰 기회 구마모토시 세계 유리 기업 3주행 공장 진행 중인 와케라고 어저께 연관해서 일본도 지금 이 기대에 부풀어 있죠. 그리고 거기다가 엔비디아의 황이 일의 AI 반도체 공급 데이터 센터 협력 기시다 총리한테까지 약속을 했다니까 우리나라가 뭐 반도체 강국이니 어쩌고저쩌고 한참 떠들다가 올해 그냥 삼성전자 그 영업이 그냥 꼬꾸라들고 반도체 경기가 팍 꼬꾸라드니까 아주 상징적으로 다른 업종들도 다 같이 지금 꼬꾸라지고 있는 상황으로 돼 있거든요.
요게 이제 이 삼성 테일러 공장 짓고 있는 과정인데, 어, 뭐 좀 더 진행된 거를 좀 찍지 그랬어. 이거는 이제 거의 제가 이 구마모토 TSMC 공장 이름은 TSMC라고 한 거라고 일본 뭐 제이모라고 여기 써 있어요. 잃어버렸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찍은 사진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좀 여기보다 더 크게 광범위하게 진 것 같죠? 여기도 그 뒤에 쭉 공장이 있는 모양인데 규모적으로나 뭐로 보나 거의 이제 완성돼가는 관계인데 또 그 AI 반도체 재산 공장을 진다 그러면 어디다 질까? 그러면은 이런 이 농지 있는데 여기 벌써 주차장하고 이렇게 확보돼 있고 이 뒤에는 주차장이 이렇게 넓어요. 다들 그러니까 이제 이 도로 사회 간접잡은 넓히고 그다음에 뭐 구마모도 공항까지 뭐 10분인가 15분이면은 주파하도록 그 도로를 신설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사회 간접잡은 투자를 하고 뭐 그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고 홋카이도 뭐 치토세 신가 거기에 뭐 레피드스인가 거기가 또 나중에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일본은 이런 개인 농지들을 수용하는 일본도 그런 법이 있겠죠. 충분한 보상을 해가지고 재산공장 짓다면 어디다 짓겠어요? 그 근처에 짓겠지. 여기 아주 넓은 농토가 그냥 평지가 그냥 팍팍 많이 있군요. 네. 이래도 안 나와 이스라엘 바닷물 부어 하마스 땅굴 수장 만지작 이런 수가 있다니 가자 완전 폐허로 만들기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윤세미 기자 머니투데이 어, 여기 빨간 데에다가 이제 펌프 시스템을 해가지고 지중해 물을 끌어다가 지하 터널에다가 부어가지고 수장을 시키겠다. 여기에 대해서 실행 때 지하수 오염과 주변 환경 파괴로 가자 지구내 인도주의 위기가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제 생각에는 이번에 이스라엘이 가자까지 완전히 먹으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자에 있는 팔레스타인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음, 우리부터 살갔다. 그런 얘기 같습니다. 지금 이쪽이 이집트로 라파 국경 거긴데 음, 원래 이것은 이스라엘이 먼저 쓴 게 아니고 이집트부터 밀수꾼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땅굴을 못 쓰게 하기 위해서 바다를 흘려보냈는데 이후 주변 농부들이 농작물 피해를 호소한 바 있다 그러는데 여기 가자지구 뭐 이런 데 농산물 하는데 아니니까 그냥 바닷물 퍼가지고 수장을 시켜는 거 참 인도적으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가자 지구를 지금 남부까지 폭격을 하고 있다니까 내 북부까지만 하는 거로 알았는데 아니네요. 남부까지 해서 원래는 여기까지가 또 이집트 땅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뭐 평화협정 뭐 이런 거에서 팔레스타인을 여기에 살게 했는데 그럼 이 좁은 땅에 200만이 어떻게 사느냐? 그러면은 이제 카타르 뭐 아니면 아랍 국가들의 경제 지원금 가지고 이렇게 살도록 이렇게 했는데 아랍 연맹들이 그랬는데 이 하마스 애들이 이 국민 아니 국가는 아니지만은 주민들 경제 생활에 돈을 써야 되는데 그런 지원금들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무장하는데 지하도 파고 하는데 엉뚱한 데 돈을 써가지고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지들도 물론 생존 전략으로 했었는지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많은 돈을 투입을 함에도 불구하고 뭐 경제적으로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살 길이 뭐 그렇게 부유했던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이제 다 밀어내려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미국하고 어떤 조율 관계가 있게 될지 사실은 미국하고의 조율 관계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요즘 생각해 보는 게 이 라피지 앱이라는 데서 아주 잘 정리를 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아랍은 뭐고, 튀르크는 뭐고, 페르시아는 뭐냐, 다 이슬람 국가들인데, 그래서 순위파가 이제 저거죠. 사우디아라비가 이제 맹주국으로 되어 있는 거. 그런데 이제 사실 이쪽에 속한 언어로는 셈적 어군이라 그래서 아랍어 외에 히브리어, 아람어, 가나 언어, 아무르어, 아카드어 뭐 이런 등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셈적 계통의 방언들이겠죠. 그러니까 옛날 고대로 가면은 아랍인들이나 지금 이스라엘인들이나 유사한 거 아니냐. 근데 이게 맞는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리고 시아파라는 게 있는데 이게 페르시아 이란이죠. 페르시아가 얼마나 문화가 화려했었는지 알라딘 마술램프라든지 뭐 이런 등등 하면은 그리고 사실은 현재 영어 그런 것도 페르시아 문자서부터 시작했다 하는 게 있죠. 결국은 그래도 이게 페르시아가 점령을 다시 아랍인들한테 당해가지고 없어졌다가 최근에는 이 아리안족의 나라라는 뜻으로 이란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지금까지 얘기를 해오고 있고요. 대부분 이란 북부 애들 많이 살고 있는데 아르제바이잔족도 들어와 살고 쿠르드족도 이란에 살고 있다. 이 살고 있는 지역이 유전이 발견될 소지가 많다. 그렇게 또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아랍과 페르시아가 살고 있는 중동에 어느 날 갑자기 투르크가 쳐들어와요. 슈니파냐 아니냐 그걸 잘 모르겠지만 투르크 흉노 돌고리죠. 우리하고 고대사 쪽으로 신라계통하고 친연성이 있습니다. 유목민들이었다 이게요. 그래가지고 지금 중앙아시아의 스탄 이런 국가들이 땅의 그쪽 표현이니까 땅 후민정음의 스당이라고 땅이 나와 있다고 제가 몇 번 소개를 했습니다. 이 투르크 지금 투르키예가 우리아가 고대사를 보면은 친연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제 생각에는 그 발해가 망할 때가 흉노가 서천할 때하고 시기가 거의 유사해 가지고 돌골 뭐 이런 사람들이 돌골이라는 것도 트루크를 한자식으로 얘기할 때 트루크죠. 그러니까 돌골이 트루크죠. 발해도 비읍자까지는 같네. 근데 그건 뭐 잘 모르겠고 자관 발해가 망할 때 같이 돌골이나 뭐 흉노나 뭐 이런 데하고 같이 종족적으로 친연성이 있으니까 서천을 같이 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반도체 쥐락펴락하는 맹자들 TSMC에서 중국으로 대만에서는 배신자든 구세주 한국 삼성을 키운 영웅전도 저건 대만 출신들이 중국이나 이런 데 가서 활달하게 했다는 영웅전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중국 반도체 마술사 양맹송이라는 대만 출신이 에, 한국에서 지도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만큼 컸다 하는 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실패는 또 다른 시작이다. 아까 이 실패 속에서 배우는 지혜, 에, 오류를 제거하는 것이 지혜다. 이런 측면에서 그냥 제가 영화를 보다가, 요렇게도 나는 해석을 하겠다 했는데, 이게 뭐 실패한 신발 디자이너가 희생양으로서의 어떤 실패 쪽으로 줄거리를 끌고 갔는데, 흥행은 실패했다고 그랬지만은 이런 표현이 진정한 패배인 새로운 출발이 뒤따른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나이 들어서 이런 영화를 보면은 이게 젊었을 때의 남녀의 사랑으로 비유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한 번 연애 실패했다고 다시 연애 못한다는 건 아니겠지만 저와 같이 이제 늑다리 입장에서는 패배를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출발에는 용기를 낼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그냥 살고 있는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도전을 안 한다. 이런 심리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나이 들어서 슬럼프 타임이나 슬럼프 분석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인디언처럼 비가 내릴 때까지 기우제를 지속적으로 저는 지내는 행동은 계속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